안녕하세요. 선책한 날들의 선책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문유석 작가님의 쾌락 독서입니다. 이 작가분은 판사이시기도 하고 개인주의자 선언과 미스 함무라비의 작가이시기도 합니다. 일단 간단한 줄거리부터 소개를 드리자면 문유석 작가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책과 동거동락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재밌게 풀어 쓰신 이야기입니다. 문유석 작가분께서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하셨는데요. 뭔가 저도 어렸을 때 되게 책을 좋아해가지고 공감 가는 게 되게 많았어요. 여기 이 책에서 좀 인상 깊었던 구절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이 책을 딱 들어서 읽는 순간 제 마음을 사로잡은 문장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독서란 원래 즐거운 놀이다 이고, 두 번째는 성공, 입시, 지적으로 보이기 등등 온갖 실용적 목적을 내세우며 엄선한 양서 읽기를 강요하는 건 읽기 자체에 정남이가 떨어지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입니다. 이 두 구절을 듣고 일단은 너무나도 공감이 갔기 때문에 이 책을 사길 정말 잘했다. 그리고 한국 가서 종이책으로 살 걸, 이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독서를 이렇게 무슨 따로 지식을 얻기 위해 하는 게 아니고 제 스트레스를 풀거나 아니면 재미를 위해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독서란 원래 즐거운 놀이다 라는 게 정말 공감이 갔고, 어렸을 때도 이렇게 꼭 읽어야 한다 그런 생각은 없었고, 이렇게 벽에 이렇게 쌓아두고 이만큼 하나하나씩 이렇게 성취감도 느끼면서 재미도 있게 읽었던 것 같아요. 이럴 수 있어서 책에 이제 독서의 재미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 입시나 성공을 위해 책을 읽는다는 건 마치 엄청나게 부자가 되기 위해 유튜버를 시작하는 것과 같아요. 독서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성공이나 입시가 이렇게 딱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튜버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떼돈을 벌 수 있다, 뭐 구독자가 많이 늘 수 있다, 그러는 게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시, 성공을 위해서 책을 읽기를 시작하기보다는 놀이나 재미를 위해 책을 읽기 시작하면 즐기면서 이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아니면 스트레스도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작가분께서 또 하신 말씀이, 내 독서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유주의자인 주제에 애들 독서에 대해서는 그래도 뭔가 제대로 된 책을 좀 읽어주었으면 하는 걱정을 하던 나는 아이들이 열심히 읽어대던 헝거게임 등을 가져다 읽어보면서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다. 내가 어린 시절 그 유명한 고전 명작들에서 읽었던 것들이 거기에도 어딘가 다 있었다. 우정, 유머, 용기, 사랑, 희생, 무엇보다 이야기의 힘. 요즘 그런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명작 읽기 1권부터 100권까지 이렇게 딱 시리즈로 다 사서 책장에 딱 꽂아 놓던가. 저의 엄마도 그렇게 어렸을 때 해주셨는데요. 결국 그 책들은 다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150권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읽었던 책들은 아마 5권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제가 고른 책이 아니었고 제가 흥미가 있던 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리 저에게 도움이 된다고 해도 손이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반면에 제가 여기서도 저도 헝거게임을 재미있게 읽었는데 헝거게임이나 아니면 다른 소설들을 읽으면서도 고전에서 찾을 수 있었던 그런 지혜, 용기, 사랑 등을 같이, 그리고 이 작가분이 그 활자 중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글씨가 없으면 불안해지는 중독이 있어요. 저도 이제 중학교 때부터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이제 유학을 하게 되면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활자 중독이 생긴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공감이 갔어요. 작가가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공감이 갔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남들이 다 읽는다고 해서 저에게 맞지 않는 책을 꾸역꾸역 읽으셨던 적이 있었을 텐데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말하기를 그렇게 책을 읽으면 머릿속에 남지도 않을 뿐더러 노동만 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정말 공감이 됐던 게, 그렇게 해서 읽었던 책들은 저는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남들을 따라가는 독서보다는 제 위주로 저에게도 좋고 그리고 더 기억에도 오래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공감이라는 단어가 제일 적합할 정도로
공감을 많이 느꼈었는데요. 제 주변에는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같이 대화할 사람이 저는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공감도 많이 됐고 뭔가 저처럼 책을 좋아하는 사람, 친구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되게 반가웠고 기뻤습니다. 많이 공감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작가는 이제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에 책을 읽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공부하다가 피곤하면 한 15쪽, 30쪽 읽고 다시 공부하고 이렇게 좀 스트레스 푸는 것으로 이렇게 책을 읽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감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하철에서 책이 정말 잘 읽혀요. 저도 지하철만 가면은 그동안 못 읽었던 책들 다 끝내서 옵니다. 정말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그리고 작가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책은 놀이고 나를 위해 읽는 책이 오히려 약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독서 편견이 있어요. 뭔가 정해진 장르만 딱 읽게 되는 습관인데요. 뭔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죄책감? 그런 것에서 오는 죄책감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내가 재밌으면 됐지라는 마음을 더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은 책을 이미 좋아하고 계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공감이 되게 많이 될 거예요. 책을 조금 평소에 멀리 하시는 분들이 읽으시면 공감도 약간 덜 될 수도 있지만 이 책을 계기로 해서 책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느낀 점이 아이들이나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며 책을 읽히는 것보다는 책을 재미로, 놀이로 이렇게 느끼게 해주시면서 책 읽는 것은 공부 그리고 또 하나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사회에서 책을 읽는 행동은 지루하다라는 인식이 많이 박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좀 많이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자신에게 나에게 책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많이 던져보게 되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일단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책이란 저에게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옆에 있어준 가장 소중한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이 책이 없어지면 정말 슬프겠죠? 슬프고 또 저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존재. 그러니까 제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약간 공기와도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쾌락독서란 책의 리뷰를 마쳐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정말 재미있게 읽었고 또 종이책으로 한 번 더 사서 한 번 더 읽고 싶어요. 나중에 한 2년 정도 지나서. 그리고 책에 대한 애정을 좀 더 쌓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